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 기반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기술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R&D를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이슈인 것 같아서 이런 어떤 글로벌 트렌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략기술을 우리가 육성하고 또 결국은 국민들이나 우리가 시장에 체감이 되려면 사업화를 해야 되고 사업화를 하려면 R&D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서 지향하는 바가 기존과 뭐가 다를까?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발하게 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을 해서 탑다운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와 관련된 담론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전략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5개 법이 있습니다. 4개 법은 육성 위주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만 보호 위주입니다. 구체적인 보호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되지 않은 것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있겠고요. 5개 법의 공통적인 사항은 4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첨단 바이오. 요게 사실은 우리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 여러 부처 복수 법령에서 공동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하고 연계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AI, 양자, 빅데이터가 공동적으로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가 보호기술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미하빌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디지털 전환 관련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것.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관련이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무역 질서 재편에도 새롭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지털 통상 관련, 데이터 통상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술 규제 관련 인프라 문제입니다. 규제 혁신 시스템과 관련된 의제도 또 있습니다. 리스크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내생적인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못 만들까? 항상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한국형으로 도입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입해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제2기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분절적인 정책으로 갈 게 아니라 정책 의제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높여줘야 되지만 리스크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낮춰주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의 규제 체계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규제 혁신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혹은 민간 자체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크게 4가지 특성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R&D가 핵심이고 R&D가 그 자체 산업이고 R&D가 대표적인 융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로 설명합니다. 바이오는 흔히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규제 산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잡성이랑 특징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규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 경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물리적 투입 요소의 60%가 바이오 제조를 통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다투는 와중에서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요. 중국 역시도 자국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12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하고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규제라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면 변증법적 측면에서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타겟을 해야 되는 미래 세대에 맞는 규제 정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 올드 세대 간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제도,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진화라는 키워드로 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 수용성을 어떤 강화하는 부분이 첨단 바이오가 산업화, 사업화 가는 과정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기술이 산업 생태계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과정들이 또는 가치 사슬이 얽혀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윤리라는 부분이에요. 윤리라는 측면이 동적으로 유연해야 된다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규제할 건지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할 건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은 말 그대로 향후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건의에 기반해서 사실 사안별로 규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기술과 산업이 되게 융복합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반영하기가 현재 체제는 좀 어렵다. 법령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연, 상당히 입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규제 개선 지체가 필수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부터 자율주행차, 2019년도 드론, 그리고 20년도에 친환경차, VR, AR, 로봇산업, AI까지 4건이 이제 20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21년도에 이제 자유운항 선박.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 이제 메타버스가 23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8개 로드맵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술이 발전하는 그 기술 변수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래서 미래 예측에 기반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했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 또는 이 제품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규제 이슈들을 발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부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개발을 한 사례가 있고요. 자, 근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선제적 규제 혁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관부처 중심으로 운영돼서 통합된 거버넌스가 사실 약간 기반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드맵에서 사실 주기적인 최신화를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되게 부족을 했다. 제일 중요한 이 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선제적 로드맵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좀 명시를 좀 하고, 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상정하는 방식으로 범부처를 이제 종합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의 총괄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하고 이제 국가전략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투톱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키스텝이 분야별 기술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규제 연구기관들을 모두 허브가 돼서 협력을 하면서 총괄 지원을 하면 어떨까?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이 자율 규제를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민간 자율 규제 체계를 어떤 와일드 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한 전략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규제가 하기 전에 자율 규제를 통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리스크 검증과 관련된 체계가 지금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사전 사후 규제 방식을 신기술 모든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안전과 그 다음에 기술혁신 추동, 이 두 개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부처와 정책부처 간 교환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첨단 바이오 규제 및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규제에 관련된 R&D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버넌스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써보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이 첨단 바이오나 국가 전략 기술의 또 핵심 부분이라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 선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규제를 혁신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지원 기관이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역할하고 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규제 영역별로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정책들을 고민해보면 이게 시너지가 있는 매핑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 사업을 필요하는데 개정이 필요한 규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 1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기업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장 진입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전략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또는 우리 기술 안보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장 동력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력에서 지원하고 오늘 의견들을 잘 담아서 정책에 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